안녕하세요. 러닝화 브랜드마다 카본 플레이트가 장착된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그 카본 러닝화를 신고 엘리트 선수들과 마스터즈 선수들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보 러너도 카본 러닝화를 통해서 기록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비싼 카본 러닝화를 과연 초보 러너는 구매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10km를 50분보다 조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3년차 러너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지금 현재 60km를 정도를 달렸고요. 자, 그 중에서 1km, 5km, 10km, 20km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면서 4가지 거리를 달리면서 이 신발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4.4km를 뛰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아내에게 이쁜 나이키 준플라이 5를 사줬고, 저는 색깔로 깔맞춤을 하려고 호카 카본 X3 처음이라서 가볍게 달리다가 좀 빨리 달리면 혹시라도 1km 기록이 깨질까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2초가 부족했습니다. 2초 3분 46초에 뛰었는데 3분 48초로 뛰어지네요. 그럼 먼저 간단하게 이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신발은 어퍼는 엔지니어링 프리미엄 니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의 뜻은 이게 한 가지 느낌의 니트가 아니라, 지금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일체형으로 된 이 신발의 혀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정도 재질의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끈은 어퍼가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신축성이 덜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 후기를 보다 보면 신발끈이 좀 잘 풀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신고 달리면서 신발끈이 한 번 정도 풀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묶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신고 있는 호카의 클리프톤 8과 비교해 보면 이 신발은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데, 이거는 신축성이 없죠.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묶어두고도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레이싱 할 때는 이제 신발끈 처리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솔은 여기 적힌 대로 프로플라이 X라는 미드솔인데, EVA 소재의 미드솔이고, 프로플라이라는 것은 이게 밀도를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르게 해서, 앞부분은 좀 고밀도로 반발력을 위하고, 이제 뒷부분 쪽은 탄성을 중요시해서 이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뭐 기술이 적용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웃솔은 얘랑 비교하면 이렇게 고무로 아웃솔이 따로 붙어 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고무 합성 EVA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고무는 아닌 거죠. 고무 성분이 섞인 EVA이고, 처음에 되게 미끄러울 줄 알았어요. 예. 집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고 이 신발이랑 이 신발을 신고 약간 이렇게 문질러 보면서 과연 얼마나 미끄러질까 했는데, 걱정했던 만큼 그렇게 미끄러움은 없고 생각보다 접지력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내 부분에 지금 카본 플레이트가 보이는데요. 이걸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 설명을 보다 보니까 얘가 판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요까지는 판이고 요렇게 Y자 형태로 카본 플레이트를 넣어 놨더라고요. 아마 그건 이 약간 호카 신발이 넓잖아요,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이 넓은 부분을 카본으로 채우게 되면 신발, 사람의 발이 이렇게 뭐 앞뒤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의 움직임도 있는데, 이 좌우의 움직임을 너무 고정을 하게 되면 뭐 착지를 했을 때 이게 뭐 자연스럽게 착지가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Y자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혀라서
여기 이제 신발끈을 묶는 부분이 이게 이제 발과 직접 닿게 되어 있어요. 예, 발과.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제 발 쪽이랑 닿았을 때 약간의 이제 이질감을 느꼈고, 역시나 이제 뛰면서 통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신다 보니까 발이 적응을 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 발이 정말 모든 사람이 이제 표준이 아닌 것처럼 뭐 많이들 겪으셨겠지만, 그 신발을 이제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이제 고통스럽지 않았고 금방 적응이 됐습니다. 오늘은 호카 카본 X3를 두 번째 신고 이제 10km를 달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달리기 10km 달리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정시간 51분 15초, 평균 페이스 5분 7초. 불편한 거는 왼쪽 발 안쪽 신발끈 제일 윗부분이 아직도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제 발의 이제 개인적인 형태의 탓인 것 같고, 오른쪽은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후반 1km를 4분 28초 페이스로 뛰었는데도 심박수는 이제 그 전에 9km와 큰 차이 없이 평균을 약간 윗도는 정도에서 뛰어진 것 같아요. 네, 대체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뛰면 뛸수록 제 발에 맞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5km 달리기를 하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비닐을 쓰고 있죠. 며칠 사이에 기온이 훅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영하 5도? 5km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4분 39초 페이스로 5km를 달렸습니다. 제 최고 기록이 4분 33초 평균 페이스로 달린 거니까 거기에는 좀 못 미치지만,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준비 운동 별로하지 않고 급하게 달린 것 치고는 만족할 만합니다. 그럼 카본 러닝화는 도대체 어떻게 러닝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안정성과 반발력, 탄성이라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달리다 보면 착지를 할 때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이제 무거운 무게를 우리의 발이 견디게 되는데, 슬로우 모션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발이 이렇게 닿았을 때 발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꺾이거나 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카본이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이제 잘 휘지가 않죠. 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휘고 앞뒤로도 많이 휘니까 착지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체중을 온전하게 우리의 다리의 힘 그리고 우리 관절로 버텨야 한다면, 이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이제 골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 카본 플레이트가 많이 담당을 해서 조금 안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탄성을 이용한 이제 반발력인데, 우리가 이제 착지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발이 밀어줄 때 약간 이렇게 이제 접히면서 마지막 이 상황에서 이렇게 탁 튀어주는 힘이 아마 이제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서 조금 자세를 크게 해서 달렸을 때 왠지 모르게 이제 가벼운 느낌, 뭔가 밀어주는 느낌을 살짝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달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안정성인데, 오르막이나 특히 내리막을 내려올 때 우리가 이제 뒤꿈치를 이용해서 내려오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가니까 이제 미드풋이나 포어풋으로 이제 착지하면서 내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리막은 속도가 붙기 때문에 사실 내리막을 뒤꿈치가 아니라 미드풋으로 포어풋으로 달리는 건 이제 상당한 그 다리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착지를 하고 체중이 앞에 실리면 얘가 이렇게 눌러도 잘 내려가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리가 버텨야 되는 힘을 이제 이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내리막에서 마찬가지고 오르막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얘가 밀어주는 힘을 주기 때문에 내리막 오르막이 이제 생각보다는 이 카본 운동화가 조금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본 러닝화는 과연 장점만 있는 러닝화일까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 카본 러닝화의 위험성, 부상 위험성, 그리고 카본 러닝화만 신었을 때
신체 기능에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영상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카본 플레이트가 우리 몸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의 일부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면, 보조해주고 있는 거라면,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몸은 이제 그 기능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신발을 신고 오래 달렸을 때 당연히 그 능력에 저하가 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이거는 뭐 초보인 저의 생각이지만, 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운동화는 구매를 하셔도 뭐 매번 신으시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데일리 러닝화랑 돌려서 신으시면서 대회용이나 빠르게 달려보고 싶은 날, 그럴 때 가끔씩 이용해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은 사용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20km를 달리려고 합니다. 온도도 낮고 영하 2도, 그리고 어제 이제 김장을 하느라고 몸이 좀 힘들어서 빨리 뛰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2시간 달리면서 발에 전해지는 느낌 집중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km 달리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발이 뭐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뭐 발가락, 발등, 발 뒤꿈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리듬에 맞춰 가볍게 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1km를 5분 이내 페이스로 달릴 만큼 힘도 남게 되고, 신을수록 발에 잘 맞아지는 느낌. 어쨌든 뭐 20km도 만족스럽네요.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초보 러너도 카본 러닝화를 신으면 기록 향상이 있을까? 저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었네요. 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겨울 동안 열심히 보강 운동을 하고 이 신발에 적응을 하다 보면 분명 봄에는 기록을 깰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라고 카본 러닝화를 못 신을 건 없다. 물론 극적인 기록 향상은 없지만 충분히 신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가벼운 러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비싼 러닝화를 초보 러너는 과연 사도 될까? 그 사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마음에 드는 이쁜 러닝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는 것도 사실 러닝을 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고 싶으면 당연히 사야죠. 사서 신는다고 이 신발 때문에 큰 부상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러닝화를 꼭 구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데일리, 쿠션이 좋은 데일리 러닝화, 발에 맞는 것과 번갈아가서 신으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좋은 기록 내시고 싶을 때 이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이용해서 꼭 발전하는 러닝 하시면 좋겠습니다.